아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선진 선수가 키움과 연봉 4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요 오선진 선수 롯데에서 이제 방출이 됐거든요. 방출 선수 중에 계약을 했는데 키움이 지금 방출 통보받은 선수로 벌써 4명째 영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벌써 4명이나 했는데 좀 공통점이 있어요. 4명 중에 3명이 삼성 유니폼을 최근에 입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오선진, 강진성 선수 빼고. 그렇죠. 강진성 선수 빼고는 3명이 네. 최근 이제 삼성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 중에 굉장히 그 워크에틱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장필준 선수. 장필준. 훈련량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도 굉장히 훈련량이 많아요. 맞아요. 웨이트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후배 투수들한테 장필준 보고 오. 따라하지 말아라. 아하. 너네는 이렇게 못 버틴다 몸이. 못 버틴다. 저렇게 많이 아무나 할 수 하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때 근데 장필준 선수의 고민도 그거였어요.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오히려 시즌 때 못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걸 두고 오승환 선수랑 굉장히 심도 있게 대화하는 게 구단 유튜브였나? 구단 유튜브였을 예, 거예요. 거기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필준 선수도 이런 개인 관리, 뭐 운동하는 모습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귀감이 되는 선수인데 아마 키움이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지 않았나. 네. 어쨌든 뭐 선배들을 후배들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국은 앞서 죄송합니다. 그 셀캡 그거와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맞아요. 관련 있어요. 네. 좀 그러네요. 하여튼 사실 올해가 내년에 키움이 좀 걱정입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선수도 얘기했습니다만 투수 1명에 타자 2명. 네. 그리고 김혜성 선수 어쨌든 이제 해외 진출하기로 했고 그 전에 이제 이정우 선수 나가면서 또 이정우 부상 때문에 또 성적 잘 안 났고. 네. 외국인 원투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컬리 스타트를 가장 많이 한 외국인 원투 원투도 펀치가 다른 구단으로 다 갔죠. 네. 근데 자꾸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선수들에게는 다시 이제 제2의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팀에서는 원치 않은 선수들을 지금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물론 팀 전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있는 것 영입을 같아요. 자꾸 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모기업 그룹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써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는 입장이니까 확실히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적이 되게 얽매이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키움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9개 구단과 달라요. 올해 안 되는데 굳이 애써서 해야 돼? 안 되는 거를 될 때 만들어 놓자. 될 때 그걸 하자.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키움 구단 입장은 작년 올해 정말 좋은 신인 많이 뽑았다. 이 선수한테 기회 줄 거다. 하지만 신인만으로 야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방출자, 베테랑 선수들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젊은 선수가 좀 융화를 생각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워크에틱이 좋은 뭐 이런 장필준 선수 같은 선수도 데려온 것 같고 감독 입장에서도 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뎁스 측면 이런 것도 생각을 했다고 하고 키움이 지난달에 네. 24년도 신인 그리고 앞으로 입단한 25년도 신인을 두고 대만에서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만 데리고 그렇죠. 캠프를 한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게 그럼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수를 데리고 막 강도 높은 훈련을 한 건 아니고 루틴을 만들어줬대요. 프로 경기는 오후 6시 반에 평일에 열리고 그렇죠. 이제 주말에는 뭐 2시에 하기도 하고 5시에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아마 25년도에 키움도 정말 많은 젊은 선수들이 1군 엔트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영입한 방출자들도 좀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키움은 25년도까지는 거침없이 리빌딩 모드로 간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에 최하위. 24년 올해도 최하위. 네, 25년도까지도 아마 최하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확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럼 정말 26년도엔 되는 거냐? 맞아요. 키움이. 지금 댓글에도 그럼 26년에 뭐 목표가 맞냐? 뭐냐? 26년도에 네. 그럼 뭐 달라진다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모든 계획이 이 안우진 선수의 복귀에 맞춰서 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안우진 선수가 내년 9월에 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어쩌면 키움은 안우진 선수를 내년 9월달에 안우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네. 등록만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끝나도 네, 그러니까 저렇게 쓰니까 네. 뭐 1군 출장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제대했으니까. 예, 제대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지 않더라도 1군 엔트리에 등록. 엔트리에 넣을 수도 있어요. 왜요? 등록 일수 이슈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우진 선수가 6시즌을 이제 KBO 그렇죠. 리그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6년 중에 등록 일수 145일을 초과한 시즌이 넘은 시즌이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22년도, 23년도. 그래서 안우진 선수의 서비스 타임 기준에서 안우진 선수는 이제 3년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근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우진 선수는 빅리그 미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려면 포스팅을 하려면은 자격을 얻으려면 7년을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를 좀 어떻게 보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안우진 선수가 빨리? 9월에 전역을 하면은 바로 1군 엔트리에 넣으면은 안우진 선수가 2021년도에는 139일, 2020년도에는 130일을 있었습니다. 1군 네. 엔트리에. 그러니까 정말 아쉽게 2021년도에는 6일이 모자라서 145일을 못 채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9월에 전역하자마자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또 1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봤는데 키움 관계자한테 우리는 선수가 목표로 하는 바가 있다면은 선수의 요청을 좀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얼마든지 안우진 선수 측과 얘기할 수 있다. 선수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팀도 좋은 좋죠. 거잖아요. 네, 또 팀도 이 좋죠. 포스팅에 있어서 네, 굉장히 그럼요. 네. 열려 있잖아요. 키움은. 포스팅이 그러니까 만약에 되는 거면 그런 거죠. 네. 사실 선수의 가치는 저는 되려 팀이 원하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이와도 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투수는 그렇잖아요. 아우진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키움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메이저리그에 가는 게 유리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선수의 가치 그리고 팀이 선수가 좋은 계약을 맺었을 때 부수적으로 얻는 이 포스팅 비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니 근데 네. 그 현실적으로 네. 과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26년에 그러니까 뭐 돌아와요. 네. 근데 들어와서 그때 최고를 보여주라. 네. 우리가 다 해줄게. 포스팅 그래. 1년 먼저 할 수 있게 다 도와줄게. 좋아요. 네, 다 해줄 수 있어. 뭐 팀도 그때는 FA를 잡아서 막 할 수 있어. 그런다고 성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걸 이제 봐야죠. 네. 네.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정말 키움이 다시 계획한 것처럼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보는데 안우진 한 명만으로 야구할 수 안 없잖아요. 돼요. 네. 그 지금 키움에 있는 젊은 선수의 성장세가 좀 더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더 가파른 성장 곡선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재원은 많이 마련해놨어요. 그렇죠. 예,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최근 2년 드래프트에서 막 지명권도 트레이드를 가져오고 이러면서 자원은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아마 최근 뭐 1년만 놓고 보면은 10개 구단 투수팜은 이제 키움이 최고죠. 예, 거의 하나랑 키움이 가장 강한데 네. 키움이 이제 하나급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정말 성과를 내느냐, 퍼포먼스 그러니까요. 1군에서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올해 키움의 그 선발 투수들도 그렇고 구원 투수들 중에도 아직은 1군급은 아닌 선수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물론 그런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함인 게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퓨처스에서 기량을 가다듬고 올라와야 될 선수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뭐 팀 성적을 사실 그 이상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 2024년 말고 25년까지 또 이어진다. 26년에 모든 걸 다 기대하고 그래 26년을 기대해서 우리 내년 시즌도 적당히 해보자. 이게 이제 과연 팬들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 이게 사실은 뭐 얼마나 모호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히 얘기해서 KBO 리그에서 리빌딩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네.
참 이게 어쩌면 이런 부분도 메이저리그랑 좀 비슷한 부분도 네. 있어요. 예, 우리는 뭐 한 2, 3년 동안은 네. 그냥 할 거야. 그냥 뭐 밑에 있더라도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거야. 이게 되는데 결국 성공을 해야죠. 그럼요. 네, 정말 뭐 키움이 최근에 볼티모어 같이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막 아유. 잘 성장해가지고 네. 된다면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팀들도 있어요. 메이저리그 보면은 진짜 거의 매년 매 시즌 리빌딩만 하는 팀도 오클랜드 있어요. 보세요. 네. 계속 팔기만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될지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말해주겠죠. 네. 앞으로는 1년, 2년이 지나면은 그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키움이 엄밀히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키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히어로스라고. 네, 맞아요. 네, 히어로즈라고 불러요. 키움이 뭐 타이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팀 그 뭐라 그래요? 네이밍 스포츠. 네이밍 스폰서를 갖고 있는데 팀 성적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네이밍 스폰서를 계속 최하위 팀에게 물론 이제 뭐 다른 관계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 부분은 키움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걸요. 그러니까 히어로스 말고 키움에게.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뭐 26년을 딱 담보로 해서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그 부분도 좀 아쉬워요. 제가 키움의 지금 2013년부터 성적을 쭉 보고 있는데 4위, 2위, 4위, 3위 한 해 쉬고 그리고 4위 준우승 5위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또 준우승을 했던 나름 2010년대 명문팀인데 강팀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팬이 많은데 그 팬들에게 3년을 암흑의 시간을 보내라. 물론 더 길게 암흑의 시간을 가져갔던 팀도 있지만 네. 3년을 자 미래를 위해서 26년을 위해서 포기하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입장에서? 팬 입장에서는 리빌딩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제가 보러 간 경기에서는 이겼으면 하는 게 팬 바람이거든요. 이기는 경기를 보고 싶은 게 팬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대놓고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 좀 이제 성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게 지금 예감이 되니까 팬들은 이미 속상한 거죠. 네, 이미 뭐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미리 받으니까. 태킹이야? 네, 약간 그러니까 팬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갔을 때 이겼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는 게 모든 10개 구단 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저는 네. 키움 팬들이 많이 있다는 걸 히어로스 구단에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말씀. 고척돔 관중도 그럼요.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고척돔이 또 티켓이 비싼 편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진짜 최근 들어서 그 관중 증가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 고척돔이 그 젊은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럼요. 맞아요. 젊은 네. 층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기존에 응원하시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응원한 팀을 응원하는 거고 유입되는 팬들은 이제 고르다 보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팀을 딱 찾게 되는데 키움의 선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팬들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려면 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도 뭐 방식이긴 하겠지만 적당한 성적과 그게 유지가 돼줘야 이 팬들도 기분 좋게 저는 야구장을 계속 희망은 갈수 좀 있거든요.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줘야죠. 모르겠어요. 내년에 25년도에 키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키움이 계획한 대로 젊은 선수들이 정말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뭐 지금 뭐 이주영 선수가 더 좋은 선수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더 많은 더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내서 아 그래 정말 구단이 얘기하는 26년도 올인 팬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거나 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 두고 보자. 네. 지금 우리 힘들지만 26년도에 진짜 다 죽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키움이 25년도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고척 스카이돔이요. 네. 전국의 10개 팀 중에 8개 팀은 심지어 어떤 팀은 나눠 쓰고 있잖아요. 한 네. 구장을. 유일하게 돔구장을 쓰고 있는 팀이에요. 아시다시피 잠실에서 우천 취소가 되면 인천에서 우천 취소가 되면 야구가 똑같이 있으면 넘어와요. 고척으로 맞아요. 옵니다. 네. 그만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12 하겠다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팬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뭐 26년을 좀 기다려 주세요. 이거는 프로에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성적 물론 이제 나름 이제 외국인 선수도 3명으로 이제 저 타자 2명으로 꾸리고 투수들도 유망주들이 많다. 예, 좀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올해처럼 10위를 해서 3년 연속 최하위를 하면
아마 키움이 26년은 더 힘들 수도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